오늘의 주토피아는 사행시로 시작해 볼게요. 주 시인의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이 지났는데도 왜 안 올라오나 궁금하셨죠? 기다리셨다고요? 피곤할 때 주토피아 딱 들어줘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쵸?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저 상처받으니깐. 여러분 기다리신 거 맞죠? 전 그렇게 믿을게요. 오늘도 우리 재미나게 수다 떨어보자고요. 여기는 시은이의 주토피아. 저는 주시은입니다. 와. 네, 주토피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시간이 걸렸죠. 그래도 그 사이에 저의 가무, 춤과 노래를 좀 뽐내 보았는데 다들 보셨나요? 괜찮았나요? 춤은 연예대상 이후로 춰본 적이 없는데 제가 뉴진스의 OMG라니 정말 걱정이 많았답니다, 여러분. 하지만 생각보다 잘 추지 않았나요? 아니 근데 정말로 그날 한 3시간 정도 배웠는데 저 동작을 꽤 잘 외우더라고요. 쌤도 인정했습니다. 저 진짜 잘 외운다고. 근데 이게 제가 막상 배워보니까 정말 아이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몸소 느꼈습니다. 그게 춤 몇 동작 아닌 것 같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추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게 또 워낙 또 템포도 빠르다 보니까 노래에 맞춰서 추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유산소 운동 되겠던데요? 근데 릴스를 또 찍었어야 했으니까 릴스를 또 한 번에 찍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찍고 릴스는 몇 번 찍었던 것 같은데 결국 오 감독이 제일 처음에 찍었던 걸로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왜 계속 추게 한 거야, 그쵸? 근데 진짜 그거를 출 때는 몰랐는데 빨리 배워서 해내야 된다는 그 압박감에 잘 몰랐는데 다음날에 팔도 아프고 저 다친 이 발목 있잖아요. 거기가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생각보다 잘 쳐서 오 감독이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니까 조금 속상했을 거예요. 하지만 춤에 소질이 조금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발견, 재발견? 재발견이라고 하면 될까요? 어쨌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또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해 주시고요. 혼코노도 너무 즐거웠어요. 저 이제 혼자 코인 노래방 가는 건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엔 신청곡을 받아서 가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거운 시간들이었는데 오 감독은 좀 많이 힘들어했던 콘텐츠예요. 춤은 편집하느라 힘들고 노래는 저 혼자 부르는 동안 오 감독은 카페 가서 대기했거든요. 너무 웃기네요. 오 감독은 카페에서 일했대요. 하지만 여러분도 즐거우시죠? 그렇다면 해야죠. 그쵸? 오 감독 파이팅! 자, 오늘 이제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왜 이렇게 사담이 길까 이런 생각이 지금 살짝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제가 여러분 연애였잖아요. 근데 댓글이 다들 어려워하시고 전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담으로 시간을 좀 앞에 채워봤는데 뭐 어쨌든 제 얘기니까 여러분 괜찮죠?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조금 배가 고픈 상태라서 꼬르륵을 자꾸 하는데
마이크가 좋아졌잖아요. 제 꼬르륵 소리가 녹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어떡하지? 만약에 들리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댓글을 남겨주신 소중한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윤태진 씨. 윤태진 씨가 연애가 뭐죠? 이렇게 남기셨어요. 진짜 첫 번째 댓글로 남겼어요. 윤태진 씨는 실명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언니. 연애가 뭐냐뇨? 에? 언니,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집에서 누워있는 시간을 좀 줄여야 연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둘이 맨날 뭐 하냐고 물어보면 일하고 있거나 아니면 집에 누워 있거나요. 진짜로. 진짜. 둘이 맨날 천장샷 찍어가지고 공유한답니다, 여러분. 천장샷. 그러니까 누워서 천장을 찍거나 아니면 옆으로 누워있는 시선.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데 우리 그만 누워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쵸? 우리 천장 그만 봐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누워있는 시간을 좀 줄여야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윤태진 씨 하지만 소중한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윤태진 씨만 실명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익명으로 뭐 사실 익명도 큰 의미가 없긴 한데 이제 댓글만 읽어볼게요. 다음 댓글입니다. 누굴 좋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굴 좋아해 본 적이 없으시다니. 근데 또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쵸? 근데 또 좋아한다고 해서 또 그 감정이 모두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 감정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조만간 좋아한다는 감정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 의미를 찾는 그런 순간이 곧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도 연애 주제는 제가 뭐 그 철파엠에서 직장 연애 보고서를 꽤 오래 했지만 이렇게 연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참 낯간지럽네요. 제가 뭐 어떻게 드릴 말씀도 크게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볼게요. 늘 열심히 하니까. 다음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3월 20일에 공군에 입대하는 대학생입니다. 3월 17일에 200일이 됐는데 서울 근방에서 호캉스를 하거나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가보신 곳 중에서 강릉 빼고 추천해주세요. 그리고 군대에 가기 전에 어떤 선물을 해주면 좋을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50개 정도 제 영상을 남긴 후 USB에 담아서 주려고요. 그리고 저 19년도에 주하나님께 수험생활 버팀목이라고 메일 드렸는데 답장해 주셔서 완전 감동. 물론 체육교육과 가려고 삼수했지만 그건 안 비밀. 어쨌든 감사하고 유튜브 많이 올려주세요. 우와, 진짜 너무 신기해요. 2019년이면 꽤 됐거든요. 어쨌든 체육교육과를 가셨다니 일단 먼저 너무 축하드리고요. 서울 근방의 호캉스라. 그러면 가장 가까운 건 경기도 아닐까요? 또 경기도도 바다를 또 볼 수 있으니까 동해는 아니어도 또 바다를 보는 게 좋긴 좋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 네스트 호텔을 이미 아실 것 같기도 한데 영종도에 있죠? 되게 유명해요, 거기. 그래서 되게 한적하고 조용해서 괜찮거든요. 거기 그리고 온수풀도 있는데 뭐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좋대요, 온수풀. 저는 안 가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물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그건 안 해봤는데 어쨌든
거기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산책로도 있고.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어떨지 추천해 보고요. 군대 가기 전 선물이라. 일단 50개 영상을 남기시는 것부터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거 보면 여자친구가 너무 감동할 것 같아요. 전 그런 선물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어떤 선물보다 군대 가기 전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여자친구와 보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이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남자친구 군대를 기다렸던 친구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입대를 앞둔 남자친구, 그때 너의 심정은 어땠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달 동안 매일 울었대요. 근데 웃으면 안 되는 얘기네, 그쵸? 그때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슬프면은 한 달 동안 매일 울었겠어요. 눈만 마주쳐도 울었대요. 진짜 정말 오래된 친구인데 전 친구가 그렇게 애틋한 연애를 했었는지 몰랐네요. 근데 참고로 이 친구는 곧 결혼을 하는데 그때 남자친구와 결혼을 한답니다. 대단하죠? 부디 네,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USB에 담긴 영상과 함께 최대한 입대하기 전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걸 추천하고요. 굉장히 풋풋하네요, 근데. 그쵸? 자, 다음 댓글입니다. 초등학교 때 좋아했던 여학생을 싸이월드에서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검색으로 못 찾았다가 어느 날 인스타그램에서 이름으로만 검색했는데 찾게 되었어요. DM으로 말을 걸어볼까 생각해봤지만 고민 끝에 안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팔로우하고 지금까지도 눈팅만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서 댓글로도 남기긴 어렵네요. 혹시 시은님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비슷한 경험은 없지만, 근데 그냥 DM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친구였던 거겠죠?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제가 만약 초등학교 때 친구가 저한테 DM을 걸어온다면 저는 근데 이상하기보다는 일단 반가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DM으로 말을 거는 게 그렇게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감정이 일단 든다고 하셨는데 초등학교 때에 좋아했던 그 감정이 아직도 조금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성인이 된 지금 뭔가 그래도 행동으로 이어져야 나중에 후회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랜만이야 이런 거 어떨까요? 어려울까?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자기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표현하기란. 그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입니다. 영화를 왜 혼자 보면 안 되는 건가요? 유유. 혼자 봐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혼자 보면 안 된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영화를 어떻게 혼자 봐요? 라고 했지. 혼자 보면 안 된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혼자 보셔도 돼요. 그리고 저도 조만간 혼자 보겠죠. 혼코노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혼영은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만약에 혼영하는 날이 온다면 꼭 잘 남겨볼게요. 영상을. 다음 연애란?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제가 검색해봤거든요. 그리워하고 애정하다의 뜻이랍니다. 세상 제일 어려운 게 연애죠. 그래서 이 어려운 주제를 남겨가지고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조금 곤란한 자, 다음 댓글입니다. 다음 댓글은 진짜 좀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꽤 길어요. 제가 좋아하는 간식 맨날 사다 주고
연락도 항상 먼저 해주고 친구들이랑 게임하다가 제가 벌칙 걸리면 흑기사도 해주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신경도 많이 써주고 저한테 엄청 잘해줬던 친구가 있었는데 절 좋아한다는 티가 너무 많이 나서 반에 그걸 모르는 친구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고백했을 때 안 받아주면 그 친구가 너무 무안해질 것 같아서 좋아하는 감정 없이 만나다 보면 그래도 마음이 생기겠지 하고 받아줬었는데 막상 사귄다고 하고 나니깐 그 친구가 저한테 해주는 것들이 점점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헤어지자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받기만 한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 사람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하고 내가 너무했나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이후로 연애 휴식기를 가지고 있는데 역시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걸까요? 주하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역시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느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느냐 이 주제는 진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어렵죠. 뭐가 맞고 틀리다의 문제가 일단 아니니까요. 일단 그 친구는 자기가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모든 걸 표현했을 거고 아마 그때의 감정 그리고 자신이 했던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친구가 아니라서 말하는 게 무척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그 친구는 그 사귀는 그 시간이 행복함이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받기만 해서 미안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이해하지만 너무 그 감정에 자신을 묶어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땐 그랬는데 이런 추억으로 이렇게 예쁜 추억으로 그래도 남겨두는 게 그 친구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이렇게 막 미안해하고 그런 감정에 지금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만약 그 친구가 알게 된다면 더 속상할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예쁜 추억으로 남겨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냐 저는 이게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거 같기도 하거든요. 뭐가 먼저인지 뭐가 맞는 건지 알 수 없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들 또 하고 사람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딱 잘라서 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과거의 그 기억으로 그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거야 하는 게 또 무조건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다 그냥 자신의 취향, 자신의 성향 이런 그런 차이인 것 같아서 그걸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하는데 지금 또 연애 휴식기를 갖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자신이 먼저 그러면 좋아해서 사귄 적이 없으신 거라면 다음 연애는 그럼 내가 먼저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를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시작하는 게 내가 더 행복한지 느껴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래도 나는 내가 먼저 좋아하는 마음이 드는 게 더 행복한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다시 또 누군가 먼저 날 좋아해줘서 연애를 시작하게 됐는데 또 그게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애는 자고로 저는 스스로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내 행복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행복하고 상대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상대를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겠어요. 그쵸? 말하다 보니까 약간 새길로 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근데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어가지고 말하면서도 엄청 조심스럽네요. 어려워. 자, 다음 댓글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때 다가가는 편인지, 아니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지, 그런 연애 스타일이 궁금합니다. 아까 방금 말한 거랑 연장선상 같은데요. 똑같은 주제인 것 같은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잘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관심이 있다는 티를 좀 내고? 근데 사실 저는 보통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에게 호감이 더 생겼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뭔가 괜히 이렇게 신경 쓰이고 그렇던데요. 근데 저는 이제 확실하게 좋다, 관심 있다 이런 표현을 좀 해줘야 알아채는 편입니다. 네. 눈치가 이런 쪽엔 좀 없어가지고 잘 몰라요. 말을 안 해주면. 그래서 이제 만약에 딱 티를 내주고 좋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네. 웃기다. 자, 다음 댓글입니다. 힘들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대 잘해주지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 잘해주지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살짝 이해가 안 되지만 괄호로 또 부가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힘들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성격이 너무 강하고 자신 위주의 성격이고, 잘해주지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먼저 배려해주는 사람이래요. 그럼 전 무조건 후자인데요? 근데 우리 사랑까지 힘들게 해야 할까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연애는 서로 행복하자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애는 서로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제가 만약 스스로 힘들다면 그 사랑이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서로도 배려하고 배려를 해주고 챙겨주고 그게 맞는 게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토피아는 한 주 쉬려고 하시는 건가요?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걸 물어보시니 다들 어려워하잖아요. 아닌가? 나만 어려워하는 건가? 아니, 한 주 쉬려고 그런 거 아니었는데 나 한 주를 본의 아니게 쉬긴 쉬었네요. 아니 근데 저는 다들 이렇게 어려워하실지 몰랐어요. 저도 무척 당황했답니다. 처음에 댓글 반응 보고. 근데 지금 저도 대답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 주제가 어렵네요. 근데 여러분, 이거 오감독 아이디어였습니다. 이거 생각해낸 사람 오감독이에요. 그렇다고요. 여기서 오감독이 이제 편집할 때 어라? 할 것 같지만 편집 안 하겠죠? 꼭 내보내야 돼요. 다음, 연애 사연 고민을 물어보기 전에 여자친구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요. 실수했어요, 제가. 네, 그게 먼저인데, 그쵸? 자, 다음, 연애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연애는 그리워하고 애정하다의 뜻이라고 합니다. 연애는 참 하면 좋은데 근데 또 힘들고 또 막 속상할 때도 있고 막 이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뭔가 근데 말로는 또 표현하기 힘든 그런 복합적인 감정은 다 느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워하고 애정하다로만 표현하기에는 어려워. 자, 다음, 이거 지금 싸우자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신 이런 주제 안 할게요. 다음. 숫장구 하나의 연애교실이라 왠지 재밌을 것 같아요. 연애교실까지는 아니고요. 네. 이 교실이고 뭐 수업이면은 다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이번에만 하고 안 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연애하면서 일주일에 몇 번 만나는 게 적당한가요? 개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 여친은 일주일에 딱 한 번, 저는 그래도 2번은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고민입니다. 이것도 정답은 없죠. 이거는 정말 서로 맞춰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매일 만나는 게 좋은 커플도 있고, 또 이제 여자친구분처럼 한 번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또 2번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서로 얘기를 잘해서 맞춰가야 하는 것 같아요. 한 주는 한 번 보고, 뭐 한 주는 2번 보고. 이렇게 타협하는 건 좀 이상할까요? 이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쵸. 아이디어라면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았습니다. 다음. 짧은 질문만 있고 연애 사연 1도 없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하지만 짧은 질문이 많긴 많아요. 휴. 다음. 주바페. 피로골절은 완치됐나요? 네. 주제인 연애와는 상관없는 질문이지만 그래도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셨으니까 답을 해드리자면 일단 피로골절은 쉬는 게 우선인데요. 이 피로골절이란 게 또 일상생활에서는 잘 못 느껴요. 왜냐면 큰 무리가 가하진 않으니까요. 일상생활에는. 그래서 큰 무리가 없는데 이제 무리한 운동을 하면 딱 통증이 옵니다. 그 통증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제가 뭐 무리하게 운동을 하고 있진 않아서 뭐 발목도 아직 안 좋고 하니까 그래서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다음. 데이트 코스로 좋을 만한 서울 맛집을 추천해주세요 하셨는데 이것도 너무 어려워요. 너무 광범위해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에 따라서 추천할 수 있는 그 분야가 있는데 양식인지 일식인지 한식인지 중식인지 등등 너무 많아서 맛집은 또 그리고 서울에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코스로 짜드릴 수가 없어요. 차라리 뭔가 이렇게 정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 막 추천을 막 친구들한테 받아가지고 답을 드렸을 텐데 너무 포괄적이어서 만약에 진짜 궁금하시다면 한 번 더 남겨주세요. 제 친구 중에 먹자랄 있거든요. 먹자랄. 다음. 연애할 때 성격 대 외모 뭐가 중요할까요? 솔직히 둘 다잖아요.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외모와 성격 둘 다를 원하죠, 보통은. 근데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한다면 성격이 그래도 1순위여야겠죠? 성격이 일단 잘 맞아야 또 대화도 되고 코드도 맞고 또 그런 게 맞아야 같이 있을 때 즐겁게 보낼 수 있잖아요. 얼굴만 계속 쳐다보고 있을 순 없으니까 만약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성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연애 장소로 좋을 만한 백화점이나 공원 추천해주세요. 이제 곧 봄이 오고 벚꽃도 필 텐데 그때 많이들 석촌호수 가던데요. 제 주위에서 커플들은 다 석촌호수 한 번은 가는 것 같아요. 좋대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전 석촌호수 가서 벚꽃을 본 적은 없는데 벚꽃을 입사한 뒤로 언제 봤지? 저 맨날 회사 건물로 이렇게 저기 안양천에 핀 거 멀리서 보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좋대요. 석촌호수가. 석촌호수를 일단 추천하고요. 백화점은 요새 더현대 많이 가는 것 같던데요. 그 크리스마스 때 뭐 엄청 큰 트리 앞에서 찍은 사진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봤어요. 더현대가 되게 잘 꾸며놓은 것 같더라고요. 더현대와 석촌호수를 추천합니다. 근데 같은 곳에 있지 않아서 하나는 여의도에 있고 하나는 잠실에 있네요. 하루에 가긴 좀 힘들겠다. 이틀에 걸쳐서 가시는 걸로. 다음. 썸을 타고 있는데 고백할 용기는 잘 안 나고 그래서 한 번씩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썸 탈 때가 제일 좋을 때다 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또 고백을 해야 할 타이밍, 뭔가 이 관계에 정의를 내려야 하는 타이밍이 있긴 있죠. 계속 썸만 탈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고백을 하는 거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으신다고 하니까 뭔가 안타깝습니다. 고백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는다는 게 참 어려운 건데 말이 쉽지. 근데 그래도 만약에가 아니고 그럼에도 고백을 해야만 하는 거라면 후딱 해버리는 게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요? 미룬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니니까. 또 고백을 자꾸 미루면 그 관계가 흐지부지 될 수도 있잖아요. 흐지부지 되는 게 더 속상하지 않을까요? 얼른 고백을 하고 오늘부터 1일 해버리면 어떨까요? 근데 요새는 막 오늘부터 1일 이렇게 연애 안 하나? 요새는 또 연애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저 그렇게 옛사람은 아닌데 갑자기 작아지네요. 다음, 연애 경험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그건 저도 어떻게 말을 해야 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주제 괜히 한 것 같죠? 이거 오감독 아이디어였어요, 여러분. 그렇다고요. 다음, 아싸, 주 박사님 등장이다. 고민 상담 가지. 아니요, 저 주 박사 아니고요. 이거 다시는 안 할 거예요. 다시는 안 할 겁니다. 휴. 자, 벌써 마지막 질문, 마지막 댓글이에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주제네요. 마지막까지 어려워. 네, 맞아요. 저도 지금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도 이 어려운 주제로 제가 30분을 얘기했네요, 그래도. 진짜 혼자 말 잘하는 것 같다. 근데 지금 약간 밤에 해서 횡설수설한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솔직히 이거 처음 시작할 때 녹음 10분 하고 끝나면 어떡하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10분은 넘었고 30분 아까 오프닝 혼자 막 5분 얘기했으니까 이걸로만 한 30분 정도는 그래도 얘기를 해서 참 다행입니다. 진짜 처음에 댓글 보면서 이거 어떡하지? 막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주토피아가 올라오는데 시간이 살짝 더 걸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시고 참여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또 주토피아의 시간이 채워졌습니다. 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이런 어려운 주제 말고 쉬운 주제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아이디어 주셔도 돼요. 아이디어 구걸 한 번 더 할게요.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꼭 말해주세요. 휴, 힘들었다 오늘, 그쵸? 하지만 즐겁게 들어주셨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주토피아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뿅!